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선심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매우 착하고 선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선심골에는 노몬이라는 마음씨 좋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매는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늘 나타나서 돕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마을의 천사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노몬은 자신이 그런 명성을 어떻게 얻었는지 알지 못했고 단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노몬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다가 마을의 큰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그의 앞에 나타난 이는 맹자였습니다. 맹자는 노몬에게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노몬,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4가지 본성이 존재합니다. 측은지심은 당신을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반응하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살과 같아 당신의 마음을 비추지요. 수호지심은 당신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겨울의 맑은 공기처럼 당신의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요. 사양지심은 당신을 겸손하게 하며 다른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시비지심은 당신이 진정한 옳고 그름을 깨닫고 행동하도록 이끕니다. 노몬은 맹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했던 행동들은 단지 내 본성을 따른 것일 뿐인가요? 맹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몬, 당신은 본성을 잘 개발하고 키워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분자가 될 마음을 주었지만 그것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노몬은 이제야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해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도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노몬의 이야기는 선심골을 넘어 다른 마을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몬의 행동을 본받아 서로 돕고 이해하며 서로의 본성을 키워나갔습니다. 따라서 선심골은 더욱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맹자의 성선설은 노몬과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철학을 안겨주었으며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선함을 깨닫고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본성을 잘 가꾸면 노몬처럼 많은 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요. 두 번째 이야기 노자의 무의자연 철학을 테마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대체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유난히도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하고 싶어하는 촌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촌장 진우였고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빠르게 더 높이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우 촌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논밭을 돌아다니며 농부들이 빨리 일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장사꾼들에게는 더 많은 물건을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만 이 마을이 부유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어느덧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만 갔고 웃음은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히 노자라 불렸습니다. 그는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고 진우 촌장은 그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이 더욱 번영할 수 있을까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노자는 잠시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촌장님,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 서두르지 않듯 사람도 자연의 흐름을 따를 때 가장 조화롭습니다. 물이 막힘없이 흐르듯 인위적인 노력을 피하고 자연의 리듬을 따르십시오. 진우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의 신념과는 너무도 다른 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노자의 지혜를 시험 삼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을 더 많이 취하고 일상의 속도를 늦추라고 권유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상하게도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한 계절이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논밭에는 풍성한 작물이 자라났고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시장에서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간의 유대가 깊어졌고 외부와의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진우 촌장은 그제서야 노자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인위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더라도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이룰 수 있다는 뜻임을,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강제하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그 마을은 오랫동안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가끔 노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되새기곤 했습니다. 이 길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무의자연의 철학이 어떻게 실제 삶에 녹아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노자가 말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는 가끔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어느 한 마을에 궁금증이 많기로 소문난 소녀 성현이 있었습니다. 성현이는 늘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스승님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며 세상의 이치와 철학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리학, 특히 태계 이황의 이기이원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현이는 자신의 스승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와 기가 우주와 만물을 구성하고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왜 이가 기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시나요? 이 질문에 스승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성현아, 옛날 옛적 하늘나라의 작은 마을에 이와 기가 살고 있었단다. 이 둘은 서로 친구였지만 매일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곤 했지. 어느 날 우주의 신이 둘을 불러서는 너희 둘 중 누가 더 중요한지를 시험해보자고 제안했단다. 이와 기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서로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신에 의해 각각 세상을 따로 운영해보게 되지. 먼저 기, 가 나서길 자처했습니다. 기, 는 물질과 힘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모든 샘물들이 빠르게 자라났고 날씨도 다채롭게 변했으며 끊임없는 생명력이 발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흥미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변화와 움직임은 방향 없는 혼란이 되었고 조화를 이룬 세상은 점차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는 본질과 원리를 통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유지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세상에서는 피곤과 지루함이 뒤따랐고 생기 없는 삶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주의 신은 이와 기둘 모두에게 말했다. 너희 둘 다 부족함이 있음을 알았느냐? 진정한 가치는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난단다. 이와 기는 그제서야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고 서로 협력하여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스승님은 이야기를 끝마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가 우월하다는 이야기는 기와의 조화 속에서만 그 의미가 완성되는 법이지, 이와 기의 조화는 마치 우리 이 삶에서 대립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과 같단다. 성현이는 스승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깨달음을 얻었고 와 기의 조화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현이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와 기의 조화를 생각하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현이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점점 더 화합하고 번영하게 되었고 그의 삶 또한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의 어느 겨울밤 우주를 여행하는 신비로운 대나무 배에 탄 요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명과 철학을 배우고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총명한 요정인 산이와 그의 조수인 민이는 조선의 학자 율곡이의 철학을 탐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대나무 배는 은은한 푸른빛을 내며 하늘을 가로질러 조선 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대나무 배는 궁궐의 연못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산이와 민이는 사뿐히 내려와 궁궐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율곡이의 서재였습니다. 서재는 수많은 책과 두루마리가 가득 차 있었고 율곡이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이는 민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사상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좋겠구나. 마침내 율곡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책상 위에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기와 아이, 인간의 마음속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지. 이때 산이는 도리질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저 철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기바리 승일 도서를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낼까? 그때 민이가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어쩌면 잉어들의 연못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제안은 율곡이의 서재에 있었던 연못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율곡의 사상 속 기는 연못 속을 자유로이 헤엄치는 잉어들이었고 이는 순간순간 잉어들이 물흐름을 따라 헤엄치며 연못 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원리였습니다. 이 둘은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못 속 잉어 사피는 다른 잉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물속에는 다양한 흐름이 있었고 사피는 그 흐름에 따라 스스로를 조절하며 다른 잉어들과 어울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얇은 물살을 거슬러 오르려는 친구 바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저 기가 넘쳐서 아무 방향으로나 늘 헤엄쳤다. 결국 바람은 연못의 가장 얕은 곳에 걸리고 말았다. 긴 이야기를 단숨에 상상해낸 산이와 민이는 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기바리 승일 도서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산이는 율곡이의 필체를 흉내내어 조선의 여러 서생들에게 이야기 두루마리를 나눠주었고 그날 이후부터 율곡의 이론은 연못 속 잉어들의 이야기로 사람들 사이에서 더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산이와 민이는 다시 한번 그 대나무 배를 타고 멀리 떠났습니다. 은하수를 넘으며 그들은 여전히 별들을 여행했고 그들이 남긴 이야기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조선의 철학을 우주 곳곳으로 전하는 또 다른 아름다운 별빛이 되었습니다.